부동산 사소하지만 다양한 정보를 드립니다.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강은혜입니다. 네, 월요일 이 시간은 정유현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유현 씨 제가 문장 한 구절을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씨는 나무 열매를 주지만 쪼개주지는 않는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씨는 나무 열매를 주지만 쪼개주진 않는다. 열매를 주는 건 좋은데 왜 쪼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자, 이 말은요, 독일의 속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씨는 공평하게 모두에게나 진짜 나무의 열매 같은 귀한 기회를 주는데 그것을 쪼개서 쓰느냐 아니면 쪼개지 않고 그냥 버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정말 3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가 주어졌는지, 기회가 왔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하루인 것 같은데요. 자, 손에 주어진 열매를 쪼개지 못하고 또 그냥 보내버린 건 아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진짜 똑같이 주어진 기회인데 흘려버리는 그런 일이 없겠죠. 저희와 함께 알토라 같은 투자처에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사이다 알토란 같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계속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요. 02-6007-833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으로 인해 답답했던 여러분의 속이 뻥 하고 시원하게 뚫릴 수 있도록 부동산 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저 유현이가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뾰로로롱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 50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약속!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는 먹었는데 뭔가 부동산 때문에 답답하시다고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그 고민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선 골프처럼 타깃 설정이 중요한데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나이스 샷, 나이스 캣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톡 쏘는 부동산 사이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월요일 우리의 성공 투자를 이끌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지금 계획이란 원래 미래에 관한 현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데는 부동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계획 세워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8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 김태준 대표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고민들 많으시죠? 방송 보시다가 내 매물 언제 매수를 좀 해야 될까? 매도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렇다면 내가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마련은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까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들어주시면 무료 상담 전화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해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부동산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광명 하안주공 7단지에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좀 매도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나 궁금해서 좀 전화 드렸거든요. 네, 광명시 하안동의 주공 7단지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자, 네. 이거 마련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08년도에 이거를 매수를 한 거거든요. 2008년도요? 네네. 2008년도에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 지금 주택 한 채만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이거랑 지금 다른 데서 이제 거주는 하고 있고요. 거주는 어느 쪽에서 하고 계세요? 서울 쪽이요. 서울 쪽에서 거주하시고 네네. 계시구나. 그러면 네. 이제 이거를 매수를 할지 어쩔지, 매도를 할지 어쩔지를 좀 향후 전망을 살펴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하안주공 7단지를 08년도면 지금 거의 12년, 13년째 지금 보유 중이시네요. 네네. 지금 거주는 서울 쪽에 하고 계신 거고, 네. 지금 임대를 주고 있는 거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도 하고 부모님이 사두셨던 거라.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사주신 거고,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지금 13년째 가지고 계시면서 가격 상승은 이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 그때보다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근데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저렴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 매도 여부나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장점이 참 많은 아파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도 보면서 네. 그 보유 이유,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하안주공 7단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하안주공 7단지를 보유 중이신데 지금 결국은 임대를 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투자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격이 상승할수록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장점이 많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제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하안주공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된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파트예요. 네. 우리 바로 위쪽에 철산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잖아요. 지금 네. 철산주공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하안주공 아파트는 이제 네. 재건축을 시작하는 연한인 거예요. 철산주공은 재건축 연한이 지나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 아파트는 지금 올해가 딱 31년 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넘었으니까 재건축을 시작하는 아파트예요. 그러면 재건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는 용적률이 186% 7단지 같은 경우가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상으로도 재건축하는데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장점이 가장 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재건축 아파트는 당연히 보유하셔야 되죠. 부동산을 조금 TV 시청하시는 분은 웬만하면 재건축 아파트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유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네. 교통이에요, 교통. 우리 네. 앞에 광명 우체국, 바로 우리 7단지 앞쪽에 광명 우체국 사거리 쪽에 네. 1호선이 지하철 연장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는 광명 하안동이 철산동보다 약했던 이유는 교통이 없는 거거든요. 철산동은 7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하안동은 지하철 노선이 없어요. 우리 마을버스를 타고 7호선으로 철산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네. 광명 우체국 사거리 쪽에 우리 지하철역이 생기면 우리 바로 1호선을 타고 구로 쪽이나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우리 아파트에서 중요한 세 번째가 결국은 세 번째가 우리 바로 옆표를 보면 독산역이잖아요. 네. 바로 옆쪽으로 조금 이 안양천만 지나면 독산동인데 독산동 위쪽이 뭐예요? 지벨리잖아요. 그쵸. 예. 지벨리는 결국은 업무지구예요. 우리 마곡이 업무지구가 생성되면서 한 18만 명 정도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올랐죠. 근데 네. 지벨리는 25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25만 명은 아니지만 목표 인원수가 25만 명이 넘어요. 2030 지벨리 프로젝트에 의해서 25만 명 이상의 업무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요가 독산동 지역에 아파트가 많나요? 아니죠. 없죠. 네. 그러면 결국은 그 주변 지역이 소화동, 하안동, 철산동, 광명 지역이 그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수요자들이 많은 거예요.
네. 실수요가 많아서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우리 재건축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니까 임대가가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지금 임대 주고 계신 데 있잖아요. 네. 그 전세가율이 높아서 50% 정도 돼요. 전세가율이.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네. 보통 재건축 아파트 오래됐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뭐 30% 정도 이렇단 말이에요. 예. 가격은 많이 오르고 전세는 낮고. 그럼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50%라는 건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투자 수요도 많이 접근하겠죠. 그럼 네. 수요도 많고 실수요도 많고 투자 수요도 많고 앞으로 호재도 많이 안고 있고 네. 그 장점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계속 뭐 기간을 오래 보유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가치는 충분하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걱정 말고 그 대신 네. 하한주공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해서 하한주공이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네. 단점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네. 철산주공이나 주변 지역에 우리 철산주공 아파트나 광명 뉴타운이 있잖아요. 네. 그 재개발 지역들이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하한주공까지 지금 가격이 막 뛰어서 네. 재개발되면 광명 전체가 난리겠죠. 네. 지금 광명 시흥의 신도시까지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광명 지역에 신규 아파트만 계속 생기고 그럼 광명 지역의 부동산은 난리가 나겠죠. 네. 그게 이제 선순환 방식의 개발이라고 하는데 개발이라는 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하한주공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잡고 투자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점 꼭 참고하시고 네. 매도 시점을 좀 길게 잡으시고 좀 보유하시면 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재건축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교통에 대한 호재와 주변리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인구 유입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도 선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정부가 이 광명 시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선정을 하면서 광명 내 다른 지역들의 재건축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선순환 방식의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광명 시흥 쪽의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은 무주택자를 위한 부분과 철산주공과 광명 뉴타운의 개발들은 그 주거 형태를 좀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생활의 인프라를 훨씬 더 왕춘시키는 형태의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개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상충돼서 개발이 좀 지연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광명 하안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주변리 쪽에 아무래도 그 업무 지구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 주변 지인도 이쪽에 좀 오피스텔을 신축을 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던데 이것도 답변 가능할까요, 대표님? 네, 지벨리 쪽에 네.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피스텔 공급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피스텔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뭐 지벨리의 업무 지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좀 개별성 있게 각각의 주택마다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내부 인테리어 문제라든지 내부 구조 문제 그리고 길 하나 차이로의 편리성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꼼꼼하게 들여서 임차 수요가 충분한지 그리고 임차 가격은 높은지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분석된 이후에 오피스텔을 좀 들어가는 건 좋다. 이렇기 때문에 갭 차이가 좀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좀 접근하시고 임차 수요가 만족할 구조의 형태냐 그리고 옵션 문제라든지 그리고 길 하나 차이로 역세권을 길을 건너야 되느냐 뭐 아니면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직접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입지적인 형태를 좀 꼼꼼하게 따져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오피스텔 매수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께 정말 입지 여건이랑 교통 여건 그리고 주변의 그 상권이랑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 보시다가 언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투자 타이밍을 좀 알고 싶다. 매수, 매도 타이밍, 내 물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지역번호 서울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007-83
0338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도 해결해 드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다음 회차에서 또 한번 해결해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청자분 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에 고민 갖고 계세요? 제가 그 관악구예요. 보라매로에 보라매 삼성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냥 거주하고 있거든요. 매매로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사를 갈까 아니면 그냥 여기에 계속 거주를 할까 고민 중이라서요. 그러면 언제부터 거주는 하신 거예요? 지금 2016년부터 살고 있거든요. 2016년부터요? 그러면 네. 이주를 좀 고려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근데 여기에 그냥 계속 살면 시세가 지금 계속 올라갈지 투자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시구나. 그러면 네. 거주를 하면서 조금 앞으로의 향후 전망까지 좋은 똘똘한 한 채를 좀 마련하시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대표님하고 상세한 말씀 나눠보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람의 삼성 아파트 16년도부터 거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매수도 그때 하신 거예요? 네. 매수 시기가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래요? 지금 매수한 네. 이후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른 가격에서 지금 뭐 매도를 하고 좀 갈아타기를 할까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도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럴까요? 이유가 네. 제가 지도를 보면서 네. 매도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보람의 삼성 아파트 지금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위쪽에 네. 보람의 이 편한 세상 조금 더 새 아파트잖아요. 네, 네. 우리 아파트 두 개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근데 네. 이 아파트 말고 우리 네. 층수가 좀 있으신 거죠. 거주하신 층이. 네, 네. 그럼 주변 지역을 보면 네. 뻥 뚫려 있죠. 단독 네. 다가구 주택 때문에. 네, 네. 단독 다가구 주택이 주변 지역에 계속 뭉쳐 있잖아요. 네. 우리 집 주변 지역에 아파트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단독 다세대 주택, 뭐 연립 주택 이런 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네. 우리가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려면 우리가 네. 항상 말하잖아요. 대단지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파트가 단지 수가 뭉쳐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뭉쳐 있어야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보라매 공원 옆쪽에 보면 네. 신길 우성부터 신대방 우성까지 이렇게 아파트들이 뭉쳐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쪽은 교통이 없는데 같은 교통이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아파트 가격이 좀 더 높죠. 네. 그 이유는 아파트가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인프라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좋은 거예요. 네. 여기는 아파트 편의시설이랑 연립 다세대 주택 편의시설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제가 보유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단독 연립주택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없는데 이 지역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은 많아요. 네. 선호하는 사람은 많다는 것은 뭐 선호도는 높은데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면 네. 우리 단지 희소성이라는 게 생기겠죠. 네. 아파트를 진짜 원하는데 들어갈 아파트는 없으면 수요들이 아파트를 먼저 찾아서 나서겠죠. 그래서 시장 아니면 앞쪽 집 앞에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매물이 매매 물건이나 전세 물건이 잘 없어요. 다른 아파트에 가면 매매나 전세 매물들이 있잖아요. 네. 보람의 삼성 아파트는 가시면 없을 거예요. 아마 내놓으시면 바로 매도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점을 희소성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이 없어졌죠, 일단. 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장점을 한번 보자고요. 네. 우리 보람의 병원 앞쪽에 네. 신림선 새로 생기잖아요. 네. 신림선이. 지금 우리 신대방 삼거리까지 7호선까지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는데 네. 신림선이 생기게 되면 우리 이 지역도 7호선하고 신림선은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더블 역세권이라는 게 뭐 여기 두 개 붙어 있어야 더블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에서 둘 중 다 갈 수 있으면 더블 역세권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교통에 대한 호재가 충분히 생기죠. 네. 그럼 수요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대형 보람의 공원이랑 공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람의 삼성병원도 있어요. 네. 우리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점차 진전되면 이런 네. 대형 병원 주변 지역의 가격대가 또 좋아져요. 왜냐? 고령화 시대에는 이제 병원이라는 거를 좀 같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병원 근처고 또 보람의 공원이 있잖아요. 네. 이 보람의 공원은 우리 흔히 용산 막 가격 비싸죠. 네.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 성수동 가격이 비싸죠. 네. 네. 성수동 서울숲이라는 지역이 있죠. 네. 보람의 공원이 있어요. 네. 네. 이런 녹지라는 거, 우리 미국 같은 데 센트럴파크라든지 영국 헤이든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 주변의 집값이 비싸잖아요. 전세적으로도. 네, 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숲세권에 교통도 좋아지고 단점으로 지적된 거는 희소성으로 만회되고 네. 네. 충분히 보유할 만 가치가 있죠. 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고, 근데 네. 우리 아파트가 거주하다가 갈아타기는 하셔야 돼. 왜냐? 네. 우리 아파트에서 주변 지역의 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커서 중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하면 좀 네. 학군 지역으로 사람들이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 지역에서 옮겨갈 때는 다시 뭐 상도동 쪽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금이 좀 더 가격이 좀 오르고 자금력이 조금 되면 다시 네. 서초구 방배동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매도하셔도 네. 그쪽 가기가 지금 자금이 좀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가격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시는 게 맞고 이동 매도하시고 갈아타는 시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보람의 삼성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파트 대단지가 없다는 단점이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희소성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고 또 향후에 생활 인프라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 보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근처 봉천이 또 재개발 이슈로 인해서 많이 또 들썩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악구 하면 신림, 봉천, 서울대 입구까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망한 지역, 가장 긍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곳이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수혜를 관악구 지역에서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결국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림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신림선이 개통되면 우리가 관악구 지역에 가장 이런 관악구 지역에서는 동서로 이어지는 지하철, 그러니까 7호선으로 이어지는 강남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2호선으로 이어지는 서울 강남으로 접근성, 그리고 9호선 라인까지 이렇게 관악구에서 보면 동서로만 이루어진 지하철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림선은 결국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남북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환승센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 지역에서는 신림역 주변 지역이 가장 핫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대 입구역 주변 지역이 결국은 우리가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악구에서 강남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은 결국은 서울대 입구 주변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 주변 지역과 신림역 주변 지역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역세권은 역세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신림역과 서울대 입구역 근처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니즈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임대가 상승은 굉장히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좀 진행을 하셔도 좋을 만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지역 눈여겨봐 주셨다가 직접 임장 활동도 나가보시고 꼼꼼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그 왕십리 뉴타운에 네. 센트러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2017년에 사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랑 매도를 언제쯤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임대 주고 있어요. 임대 주시고 다른 쪽에서 그러면 주택을 또 다른 걸 보유하고 계신 중이세요? 네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은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냥 역삼동 쪽에서 그냥 나홀로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거주는 해결이 되셨으니까 향후 좀 전망을 따져서 계속 투자를 이어갈 건지 아니면 매도를 할 건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를 지금 보유 중이신데 거주지는 지금 역삼동에서 거주하시는 거고,
결국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신 것 같은데 17년도 매수하셨으면 매수 시기에 참 좋았잖아요. 가격도 많이 올랐을 텐데 저는 뭐 2주택에 대한 부담만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금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시겠죠.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만 없으시다고 하면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유해야 되는 이유를 지도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왕십 뉴타운, 뭐 센트라스 아파트, 뭐 입지적으로나 좋은 아파트예요. 근데 고민하는 부분은 결국은 뭐 지금 거주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거주주택과 2주택에 대한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실 텐데 이런 보유세 부담만 좀 없으시다라고 하면 보유하셔도 괜찮다. 당연히 보유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이런 보유세 부분보다 아마 가격 오르는 폭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도심권에 있는 아파트예요. 도심권에 있는. 도심권에 있는 새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도심권의 새 아파트. 근데 이런 도심권의 새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의 장점은 이 왕십리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텐지일 아파트랑 우리 아파트 합해서 5,000세대가 넘는 뉴타운 아파트인데 우리 뉴타운 아파트가 강북 지역엔 대부분 다 구릉지라든지 언덕지 주변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지 지역에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뉴타운이 형성되기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네. 이만큼 뉴타운 형태의 평지 지역에 거주 편리성이 좋은 아파트는 없을 거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심권을 말씀드리잖아요. 두 번째는 도심권 지역에 업무지구 내에 이런 아파트들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주변 지역에 우리 아파트 바로 주변 지역에 항학동부터 동대문 운동장 이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다 상업지거든요. 이 상업지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힘들어요. 결국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되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형성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도심권 지역, 서울에서 업무지구로 가장 큰 상업지를 보유한 도심권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유하실 가치가 있는 아파트예요. 여기다가 우리 이 주변 지역 아래쪽에 신당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 신당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동대문 운동장 주변 지역이나 왕십리역 주변 지역에서 결국은 우리 아파트가 랜드마크 아파트예요. 결국은 가격을 이끌어가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가장 가격이 빨리 오르고 가장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런 지역의 특징적인 아파트, 랜드마크 아파트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지금 상암십리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앞쪽에 보면 왕십리역이 있잖아요. 왕십리역이 동북서까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쿼드러플 역세권에서 5개 노선이 되는 왕십리역입니다. 이런 강북 지역에서 교통이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홍대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 여의도까지 서울의 어떤 주요 지역까지 20분 내에 다 갈 수 있는 지역이 왕십리역이에요. 그만큼 왕십리역은 강북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중심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중심지 가지고 있고 도심 내에 랜드마크 아파트이고 상업지다 보니까 임차 수요 탄탄하게 받치고 있고 이런 장점들만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세금 때문에 고민이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보유하실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이처럼 거주 편리성이 좋은 도심권 새 아파트는 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계속 보유하시길 바랄게요. 네, 왕십리 뉴타운 쪽에 아무래도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 시점에서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타이밍에 그쪽에 투자를 해도 될까? 물론 소액부터 출발해서 좀 여유자금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표님 어떻게 왕십리 뉴타운 지금 도전해도 될까요? 네. 지금 왕십리 뉴타운은 센트라스라든지 왕십리 뉴타운 센트라스라든지 텐지일 같은 경우일 텐데요. 지금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 들어가기는 조금은 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매매가는 지금 급등을 하면서 가격이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도심권 지역인데 전세가는 2년마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률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특히 도심권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받쳐주는 전세 수요에 의해서 가격을 뒷받침시키는데 이런 전세가율이
뭐 2년에 한 번씩 최근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4년에 한 번씩 전세가를 받쳐주는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전세가 변동률이 매매가를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라고 하면 결국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의 갭 투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투자했던 수익금 대비 오르는 폭 같은 가격에 올라들어도 투자금이 적어야 수익률 레버리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금이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세가 상승이 지금보다는 좀 더 근접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아마 매수 시점으로 잡고 왕십 뉴타운은 좀 투자 시점으로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타운 접근성이 갭 투자를 목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매가에 비해서 많이 좀 올라왔을 때 그때를 좀 투자 타이밍으로 노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 드렸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내 물건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전략을 좀 세우시고 싶다 궁금하시다면 02-6007-833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어떠한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지금 제가 그 남양주 호평 쪽에요. 네. 그 중흥S 클래스라고 좀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러니까 전망이 좀 궁금해요. 요즘 많이 아파트 오르긴 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남양주의 호평마을 중흥 S클래스 로하스 갖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대형 네. 평수라고 말씀 주셨는데 평수가 어느 정도 네네. 될까요? 저 건 좀 갖고 있는 건 커요. 47평이요. 47평이시고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저희가 이거 2020년 8월에요. 얼마 안 되셨구나. 네. 네, 그러면은 다른 주택을 또 소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거주는 따로 하고 있는데 거주 그럼- 주택은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투자 네. 목적으로 지금 아파트 대형 평수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네네, 앞으로 그대로 계속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지를 할지 어쩔지가 궁금하신 거구나. 네, 네.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평 쪽에 중흥S 클래스 로하스인가요? 네, 로하스예요. 음. 중흥 S클래스 로하스. 2차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요 네. 47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대형 평수가- 평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요- 전반적으로 예. 다 그래요. 이 아파트를 지금 보유 중이시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시에요? 지금 네, 그럼 해놨거든요. 임대 뭐 전세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 이거 그 월세 받으려고요. 월세 받고 있어요. 월세로 지금 보유 중이신 거고 네. 작년에 매수를 하셨고 네, 작년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매도 시점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 시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매도 시기 네. 상관없이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제가 그 이유를 지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 호평 평내 호평역 주변 지역에 우리 호평 IC가 동호평 IC 앞쪽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아파트인데 아까 47평, 48평이라고 하셨나요? 47평이요. 47평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네. 월세 목적으로 지금 보유 중이시잖아요. 네. 월세 투자 목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월세를 본다면 결론은 뭐냐면 차익형과 이런 수익형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건데 일단 타익형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차익형 먼저 보면 우리 아파트가 2000년대 한 중반 정도 분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분양 열기가 뛰어나다 보니까 용인 지역에 그때 당시에 분양을 할 때 대형 평수들을 많이 분양을 했거든요. 네. 이 남양주 호평에도 그 당시에 분양을 할 당시에 대형 평수 위주로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좀 고분양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 2010년, 11년, 12년이 가면서 가격대가 조금은 좀 힘이 붙였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그때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야 그때 분양받으신 분들은 이제야 조금 웃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그 이유가 뭐냐면 대형 평수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대형 평수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대형 평수다 보니까 뭐 이 지역에서는 대형 평수를 일부러 대형 평수 찾아가서 올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인 수요를 가지고 돼야 되는데 자체적인 수요만 가지고는 대형 평수를 소화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지역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사시고. 네, 조금 작년이 오르기는 했어요. 우리 네. 남양주 이 아파트가 작년 1년 동안 거래량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왜냐? 그 이유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주변인 다산 지역의 아파트 값도 오르죠. 뭐 별내, 다산, 갈매 지역이 오르다 보니까 경의중앙선 타고 갈 수 있는 지역 더 가다 보니까 우리 평내 호평역까지 가격이 오른 겁니다. 전세가가 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매매가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파트가 더 오르려면 지금 서울 지역이 지금 또 뛰어야 되고 다산 신도시나 별내, 갈매 그리고 도농지구까지 싹 다 다시 또 뛰어야 되고 그다음 그러면 전세 밀려서 다시 와야 되는데 앞으로 주변에 3기 신도시, 왕숙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공급 물량에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좀 치일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좀 여기가 가격도 좀 일단 아직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실거주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실거주보다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우리 앞쪽에 알프아임이라는 게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가격이 이제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은 좀 올랐지만 신규 아파트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올랐지만 이거 이후에 우리 주변 지역에 편의성이 생기거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의 장점 말고 올릴 수 있는 호재가 없잖아요. 거래량이라는 부분. 가격의 장점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 평수에 대한 우리 가격의 장점이면 대형 평수를 굳이 관리비 비싼 걸 가격이 싸다고 관리비 비싼 대형 평수를 올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서 네. 보면 이제 그래서 실거주도 차익형 하기 부분에 좋고 하니까. 단점을 지금 안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가 투자성은 아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익형이잖아요. 네. 지금 작년에 매수하셨으면 뭐 한 4억대 중후반 정도의 매수를 하셨을 건데 네, 맞아요. 그 정도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텐데 지금 월세 얼마 받고 계세요? 지금 월세 한 140 정도요. 140 정도. 네. 140만 원 정도면 결국은 내가 140만 원 곱하기 12를 하고 결국은 12를 하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보증금 빼고 나서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평내 호평역 이 호평 주변 지역에 월세 수익률 아파트 월세 수익률이 한 3% 정도밖에 안 나와요. 호평역이요. 네, 요 주변 지역에 아마 지금 가지신 것도 계산해 보면 3% 초반 정도 수익률 날 거예요.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 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익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차익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좀 더 안쪽 지역인 투자 목적이잖아요. 예, 저는 그러면 전세가가 조금 더 매매가는 싸지만 조금 더 비싸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좀 더 비싸겠죠. 우리 건 싸니까. 그러면 전세가는 우리 지역도 싼 거고 그 지역은 또 전세가도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갭 차이는 별로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갭 투자 금액으로 차익형으로 서울보다 좀 인접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익형이 목적이라고 하면 차라리 서울 인서울 지역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도심권 지역에 그 지역의 월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요.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월세 수익을 가기 위해서는 지방 지역은 월세 수익률이 꽤 높거든요. 서울보다. 왜냐하면 매매가가 낮기 때문에. 근데 이 지역은 우리 아파트는 대형 평수다 보니 대형 평수에다가 매매가 대비했을 때 월세 비율이 수익률이 원체 낮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익률만 보고 가기에도 적합한 물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률 물건을 보려면 도심권 지역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아니면 차익으로 보려면 서울하고 인접 지역으로 갭 투자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빠르고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좀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을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님 자세히 좀 말씀 주실까요? 네. 이런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런 방송 시간에 다 하지 못하는 얘기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도 이런 깊은 얘기를 방송 중에 하지 못하는 것들은 좀 1대1로 대면, 1대1 저와 단둘이서 대면하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만에 맞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지금 투자 시점과 매도 시점에 대한 자기만의 플로우를 좀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 좀 활용하셔서 그런 장점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알짜 투자처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인혜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면 상당히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커피나 티타임 딱 하시면서 부동산 사이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로 1시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부동산 관련된 알토란 같은 투자 정보까지도 대방출해 드릴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 후에 뵐게요. 1시에 뵐게요. 네, 지금 이 시간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한 주간 주목해 보면 좋을 부동산 알짜 투자처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꿀팁 주실 함께할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려야겠죠? 주식회사 TJ 인베스트먼트 정준호 이사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데스 정준호 이사입니다. 네, 투자 방법, 상담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 네, 정준호 이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대해서 좀 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02-6007-8338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추천 물건을 가져오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물건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사님 준비해 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추천 매물은요, 성동구 용답동 위치에 있습니다. 용답동이라면 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용답동을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 용답동 5분 거리, 용담역에서 한 5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요. 답심리역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입니다. 가격은 2억 9,500만 원이고요. 규모는 5층 규모의 지상 2층에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26.65, 대지 지분은 18.9 제곱미터고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예정입니다. 입지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담역, 2호선 용담역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답심리역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약 한 15분,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장안평 자동차 매매 단지가 도보로 약 한 20분 거리에 있어서 풍부한 임차 수요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중량청내라든가 청계천, 수변공원들이 위치해 있고 중량물재생센터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풍부한 녹지 공간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 호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먼저 중량물 재생센터 공원화 사업, 그리고 청계 리버자이 재개발,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장안평 자동차 시장 정비 개발, 그리고 군자 차량기지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청계 리버자이 재개발 사업인데요. 청계 리버자이는 지하 2층에 지상 35층짜리 14개 동이 들어가는 1670세대가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주거단지가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지금 현재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단지 바로 옆에 블록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런 완공이 되고 나면 주변의 주거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거고 그거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재개발 계획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장안평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이 재개발이 될 겁니다. 정비가 될 건데 여기가 지금 낙후되고 좀 많이 이제 좀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동차 테마거리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박물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량물 재생센터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요. 중량물 재생센터 지금 지상에 있는 그 물 재생센터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 공간을 공원화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중량천과 청계천 같이 연계된 큰 녹지 공간을 형성해서 학세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 또 하나 보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상당히 교통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교통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 지상에 있는 동부간선도를 지하화로 넣음으로써 청계하고 지금 중량천으로 이어지는 그 수변공원과 연계돼서 풍부한 녹지 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입니다. 수익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4,500이고요. 실투자 금액 5천만 원. 제가 뭐 누누이 방송 때 드리고 있지만 이 실투자 금액 5천만 원이라는 게 상당히 대단히 매력적인 겁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성동구에서 실투자 금액 5천만 원이란 이런 매물 찾아보기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한번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2호선 용담역, 답심리역, 5호선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교통 편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량물 재생센터, 청계천, 중량천, 수변공원과 함께 풍부한 녹지 공간들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계 리버자이 군자 차량기지 개발 사업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주거 공간이라든가 문화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장안평 자동차 매매단지, 답심리 부품상가 등을 통해서 풍부한 임대 수요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동구 용답동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오늘 물건 알아봤는데요.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습니다. 네, 이사님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요즘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들이 많죠. 뭐 시끄러운 뉴스들도 많습니다. LH공사 뭐 비리 사건이라는 거 공무원들도 연루돼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요.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서울의 서울시장 선거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선거 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방향 그리고 부동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투자 방향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부동산 투자 흐름이라든가를 파악하시기가 아마 힘드실 텐데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시원하게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 맞춤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착순 30분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빠르게 선점해 주셔야 되는데요. 상담 예약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026007-8338번으로 전화 주셔서 빠르게 예약 상담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즐거운 투자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하고 싶으시다. 네, 물건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도 잡고 뭔가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전문가분들께서 도와드릴게요. 네, 026007-8338번으로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